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금호고등학교 우리 2024학년도 고3 9월 모평 문제가 변형 문제로 이번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우리 추석 기간에 우리 금호고등학교 전세학원 국어 수강 중인 친구 2명하고 한 명은 또 이제 시골 같은데 이제 내려가서 유감스럽게도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영상을 찍어서 이제 문제풀이랑 지문 분석 같이 하는 거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그걸로 학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학습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이 변형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순히 여기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지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뭐 기타 등등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서도 근본은 교과서 문제, 교과서 문제가 근본이고요. 교과서 문제를 제외하고 외부 지문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여기 있는 전체 지문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부만 출제될 수도 있고요. 일부만 출제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 나와져 있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지문 바로 그 자리에서 읽고 푸셔도 돼요. 일단 보자마자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냥 푸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여기 있는 지문 그 자리에서 읽고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는 항상 이런 외부 지문, 그것도 문학 말고요. 문학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 문학 작품에 대한 기존의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시중 자료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아니요, 거의 없다 해요. 그냥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반복해서 학습해서 요거에 대한 정보를 그냥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정보 주체와 빅데이터 보유자하고 데이터를 이제 재화 같은 걸로 이제 얘기를 했을 적에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데이터에 그걸 만든 사람에게 줘야 되냐 소유자에게 줘야 되냐 아니면 유통자에게 줘야 되냐 뭐 어떤 이제 뭐 재산권 그리고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 이거를 사회학적, 법학적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EBS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낸다고 얘기를 했을 적에 막 데이터 그 외우고 막 소유권 뭐 조건 막 외우고 막 이럴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건 사탐 과목이 아니고요. 과탐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 과목입니다. 복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다가 지문을 읽고 푸는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은요. 요거를 이제 찬찬히 읽어보면서 문제 한번 어디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는 문제를 풀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충 구조는 어떤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약간 어려운 말이 있다면 그 어려운 말들은 대체 어떤 걸 뜻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오산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독서 과목을 배우게 되면요. 시험 범위가 없어요. 다 그냥 외부 지문으로 나와. 그럼 50분 동안 뭐 해야 되냐면은 프리스타일로 풀어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독서의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객관식 20 몇 문제, 서술형 6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6문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50분 동안 풀어야 돼. 60분, 80분 아니에요. 50분 동안 풀어야 돼요. 물론 대충 한정진 범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해에 나온 수능 특강 인문예술 1번부터 12번, 과학기술 1번부터 12번, 사회문화 1번부터 12번. 근데 거기서 유사 다른 지문으로 나와. 뭐 이런 식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거기 나와져 있는 어떤 그 진짜 자기가 공부한 문제풀이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충분히 지금 학습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찬찬히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제가 지금 아침 그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이 비염이 조금 심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심해요. 그 점 영상 보시는 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 소란스러웠는데 1문단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응? 뭐 문제 있으세요? 우리 평소 수업하는 대로 차분하게. 교수님 제가 좀 조용하고 잠이 많이 오는 수업으로 좀 유명하긴 해요. 항상 좀 시끌벅적하고 약간 좀 개그도 치고 약간 그런 좀 유쾌한 수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요. 성격이 워낙에 좀 차분하고 성격이 원체 좀 차분하고 좀 조곤조곤한 편이라서 아시잖아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과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합니다. 일단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한번 쑥 볼까요? 내용 일치 문제 나왔고요. 사실적 읽기와 해당되는 문제죠. 내용일치 문제 나왔고요. 뭐 입장 나누고서는 얘기하는 문제 나왔는데 대충 이것도 한 1.5단계 정도 될까요? 내용일치 정확하게 이제 사실적 읽기와 약간 추론적 읽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약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건 말 그대로 2단계 문제죠. 우리 2단계 문제죠. 어떤 2단계 문제입니까? 적용 문제죠. 그리고 틀리면은 이제 그래서 딱 한자가 달라. 어. 그 용이는 쓸 용의 두 이한 리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영어 이름이 리사이클 파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useful이 아니라고요. useful 파기 아니라 리사이클 파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요런 정도의 문제 그러면은 읽어 나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A, B를 봤을 적에 A, B를 정리하고 요거 풀고 아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맥상 A, B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거 요거부터 빨리 일단 풀고 넘어갈게요. 생산 및 유통이 쉬워졌대요. 생산 및 유통이 용이해졌다는 뜻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는 은행각 약정에 따라 뭐뭐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근거하여겠죠. 1번이 정답일 거고요. 이제 요 1번 한 다음에 다음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먼저 푸세요. 어휘 문제 여러분들 아마 문제에 한 두 문제 정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게 시험 내신 문제 내는데 규칙이야.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야 돼요. 문학이나 우리 국어 과목에서도 어휘 문제는 꼭 나오잖아요. 적어도 한 문제. 그러니까 필수예요. 내는 게. 왜? 국어잖아요. 어휘 물어보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틀린다. 이거는 제 탓 아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일상을 탓하세요. 여러분들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탓하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게끔 만들지 않은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의 문제야.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예요. 교육부의 문제지. 맞지? 배. 배정우 맞지? 교통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 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누가 봐도 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가 핵심어 찾으라 했잖아요. 가장 핵심어가 뭘 것 같습니까? 일단 데이터죠. 데이터와 관련된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단 시작하자마자 저는 눈에 자꾸 아까부터 쪄서 데이터를 제어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논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가장 핵심어는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아까 전에 5번 문제 봤을 적에 A와 B의 입장 뭐 이렇게 나오네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 이 집은 참고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수특 지문에서는 그 연계 지문으로 본 적이 있지만 이 지문 지금 처음 봅니다. 문제도 처음 풀어봐요. 이런 말 하면 약간 부끄럽긴 한데 고3 수업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고3 모평 리뷰를 안 해가지고 9월 모평 리뷰를 이번에 안 했어가지고 애들이 안 와서요. 하겠다는 날에 애들이 안 왔어. 그래서 이 입장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야 돼요? 어떤 입장 A, 어떤 입장 B,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주장들을 하고 어떤 근거와 이유들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주면서 읽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입장 차 이것일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논지를 펼쳐 나가는 것, 소개를 해주는 거죠. 소개를 해주는 것이 이 글의 어떤 전개 방식이 될 거다, 구조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놀랍게도요, 첫 문장, 이문단, 첫 문장 문제 정도 파악하고서는 알아낸 정보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 그런 감이 생겨요. 그 감을 익혀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튼 일단은 데이터의 특징 같은 경우에 설명하고 있네요. 이 데이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는 거,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이런 처리자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가치를 지닌대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는 우리 개인정보 있죠. 네이버 회원들의 개인정보. 이거 빅데이터죠. 수천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수천만 될 거예요. 아마 1,000만은 넘겠죠. 그러면 그 1,000만이 넘는 데이터, 이건 진짜 빅데이터죠. 용량의 문제도 용량의 문제지만 빅데이터는요, 그 용량보다는 수예요. 데이터의 수. 그쵸? 근데 이런 논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한테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를 해가지고는 넘겨줬단 말이야. 근데 그 개인정보의 그 제공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란 게 하나의 데이터라고 치면은 그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수많은 이 회원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서 활용을 하죠? 네이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논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쵸? 뭐 다양한 논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논지들을 아마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재화로 봤을 때,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말 때문에 재화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입장 A와 B가 대충 나눠지네요. 첫 번째 견해는 누구? 빅데이터 보유자. 두 번째 경우는 누구? 정보 주체. 이렇게 본다. 자, 그러면 1, 2로 적을게요.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제공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 뭐예요? 생성과 유통이 쉬워진다. 이 생성과 유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데이터 관련 산업이 뭐 된다? 대답이 없네요. 활성화된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물어봤나요, 제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후자는 주장이죠.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생산 주체가 누구다? 개인이다. 근데 이런 이제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그런 이제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뭐가 집중되는 거? 부가 집중되는 게 어떤 게 부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누구한테만 주는 거?
빅대라 할게요. 빅대 보유자에게. 빅대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 아, 굉장히 천천히 보고 있어요. 차분하게. 늘 평소 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되게 차분한 질서 정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뭐가 주어져야 된다?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요 논지 정확히 아시겠죠? 어떤 논지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쵸? 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장 1, 주장 2, 그러니까 이제 각각 뭐예요? 견해 1, 견해 2라고 볼게요. 이거 1, 2는 견해 1, 견해 2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읽어 놓고서는 아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슬쩍쿵 슬쩍쿵 한번 문제 풀어보면 좋겠죠. 1번 내용 알 수 있나요? 어디 있어요? 이건 초록색으로 할게요. 요 초록색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1문단에 여기 나와 있네요. 아, 4번에 1번은 맞는 얘기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번, 교통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어디 나와 있었죠? 아, 바로 아래 나와 있네요. 거의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요거 못하면은, 그, 오락실에 가시면, 그 연필 캐릭터 2개 그려져 있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여자친구랑 한 번 가면은 한 5천 원씩 써가지고 꼭 올 클리어를 합니다. 네, 보통. 어? 네 얼굴이 더 무서워요? 자, 그래서. 몇 번 내보내요, 이쁜데.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예.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가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요.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여기서 바로 어? 와, 지금 동생이 없는 것 같은데. 직접 처리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것도 맞는 얘기. 3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가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거는 아직 나온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나온 정보가 아니라는 거는 현행법이라는 얘기를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4번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하는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죠.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정리해 놓은 게 4번의 4번. 이제 근거가 되겠죠. 5번 데이터의 이동권의 도입으로 저는 이거 아직 몰라요. 왜요?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말을 아직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 5번 중에 하나로 좁혀지겠죠. 찍는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찍을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팸. 님 스포 좀 다들 좀 스포 다들 좀. 3번이 아닐 수도 있죠. 저는 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을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오네요. 소유권이 주체에서 데이터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어떤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지의 핵심이 요런 논지에서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논지로 핵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데이터 이동권이 누구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져서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근데 그 자기 결정권은 어떤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래서 우리 항상 전체 동의 누르고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마케팅은 빼야 돼요. 선택은 무조건 빼요. 그 마케팅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개인정보를 제 3자한테 넘겨도 괜찮다라는 그 동의거든요. 그래서 그거 선택을 빼야 돼요. 그거 선택하는 순간에 스팸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끔 결제할 때 이거 선택해가지고는 개인정보 동의하면 선택하면 1,000원 할인 뭐 이런 거 가끔 뜰 때 있어요. 그럼 너의 개인정보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자,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되는 권리이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계속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본인 혹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되는 권리래요. 근데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했어요.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됐어요. 이것은 여기 이동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대된 범위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까지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 예시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어마무시하죠. 심지어 옛날에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루머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구글 개인정보 수집에 음성 녹음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글 그냥 전체 동의 눌러가지고는 가입한 사람인데 유튜브에다가 이거 뭐지? 아니 내가 이거 구글하고 이런 걸 켜놓고서 어떤 외국 스트리머가 그 자기가 그냥 얘기를 하다가 평소 광고 뜨는 게 아예 상관이 없는 막 이상한 광고였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서 일부러 애완동물 기르고 싶어. 반려견이 필요해. 반려묘가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막 친구한테 너무 부러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1시간 정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구글 딱 켰는데 모든 광고가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펫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용, 애견 미용 막 이런 광고들로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약간 그거 보면서 좀 이거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글 광고에 진짜 제일 많이 뜨는 게 뭐냐면은 그 나무 아카데미라고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물 이거 있죠. 국어 자료 제일 많이 사이트거든요. 요게 계속 떠요. 광고로. 여러분 뜬 적 있어요? 혹시? 없죠. 저는 계속 떠요. 이게. 그거는 쿠팡은 약간 어떤 거냐면은 쿠팡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어요. 어, 약간. 어, 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과 관련된 설명 나오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 이거 그대로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죠? 마지막 읽은 부분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4-5번도 맞는 얘기. 그럼 정답은 일단 3번일 텐데 3번이 왜 틀렸는지도 슬쩍쿵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결국은 데이터의 어떤 소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이제 현재는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지로 조금 바뀌었고, 그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뒷부분에 나와져 있는 A, B가 결국은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산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게 법제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대요? 기업이 뭐가 됐든 비용이 줄었대요.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정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복제하고 재사용하면은 비용이 당연히 줄겠죠. 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행복한 뭐 그런 데나 아니면은 이제
지식인들 많은 곳들 있죠. 그런 데에서 대충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수행평가 내는 게 빠릅니까? 경제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심고심 해가지고는 HWP 파일에다가 열심히 뚜따뚜따 뚜 적는 2페이지짜리가 더 경제적입니까? 당연히 전자가 경제적이죠. 배씨 평소에 그러시잖아요. 거래 비용은 어떤 거래요?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체 간 거래,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분쟁 해결.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 주체가 지정해 데이터를 전송받았어요. 그런데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받으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래 정보 주체의 어떤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받으면 왜 싼 거야? 그냥 그 정보 주체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으로부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당연히. 정확히는 이거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요가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사라고만 적을게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보자면은 A의 입장에서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이거 방금 설명했던 거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딴 거 아니라 일단 B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은 곳으로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이동했어요. 그럼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신뢰성이 높은 곳으로만 이동하게 되면은 공유나 유통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기업은 기존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기업, 신규 기업, 라는 많은 기존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이번 선지 보는 거예요.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다라면 신규 기업이죠. 다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이래요. 야,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다래요. 정보 주체가 여기서 그 데이터 이동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다고. 맞지? 그럼 당연히 분쟁이 있겠니 없겠니? 아니 얘가 오케이 해가지고 받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그냥 안 보고 그냥 필수 다 눌렀어. 뭐가 문제인 거야? 아니 제가 명시해 드렸잖아요. 안 읽으신 건 본인 잘못이시죠? 그쵸? 맞잖아요. 맞죠? 분명 선택 항목이 있었어요. 맞나요? 선택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보고도 그냥 눌러버리고 얘 탓이잖아. 여튼지 간에 당연히 분쟁 없이, 그리고 또 당연히 쉽게 받았으니까 거래 비용도 줄어들겠죠.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분쟁이 쉽게 해결되니까, 분쟁이 없으니까 거래 비용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거래 비용은 분쟁 해결 시에 생기는 거니까. 수업이 너무 감동적이네, 복용아. 눈물을 흘리네. 요게 어떻게 감동적일 수 있지? 나와져 있는 정보 읽는 건데. B의 입장에서 다가 라와의 거래 실패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다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사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독점이 이루어지고 약간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일 거고요.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직접 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고, B의 입장이에요.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했대요. 정보 주체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이래요. 라는 어떤 거예요?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요. 야,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야. 보유했던 기업이니까 보유하는 기업이야. 이게 근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거의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당연히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죠. 근데 A와 달리라는 말은 왜 생긴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데이터 비용이 절감되면 공유나 유통이 촉진된다는 입장이잖아. 근데 나에서 나로 이동시키는 건 돈이 많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죠. 보유하고 있던 기업으로부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윈도우가 알아서 얘기해 주잖아. 뭐 윈도우는 아니겠지만 중복되는 파일 있다. 덮어 쓸 거냐? 아니면은 뭐 바꿔 쓸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눌러주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요. 맞잖아.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접 처리가 되면은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고 공유가 쉬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비용 절감이 공유와 이어지는 입장이니까. 근데 B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A의 입장에서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B와 달리 A의 입장.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한대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죠.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야,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은 여기 있는 라 같은 경우 아니야? 여기 있는 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 같은 경우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건데 B도 인정하지 않겠어요? 유통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다. B도 이거는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내신형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헷갈리겠죠? 그 개념들에 대해서 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 보셔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리되어 있는 어떤 분석 파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제가 프린트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수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권을 요청한 경우네요. 정보 주체가 이동권을 요구한 경우다. 1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어이 뭐 맞는 얘기죠? 음. 2번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 힘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게 이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주장하게 된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라고 얘기를.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가 받겠죠. 그쵸? 내가 제공하고 내가 생산한 거잖아. 생산한 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니까. 맞는 얘기겠죠. 4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이래요. 야,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은 어떤 거냐? 이게 아니라 이동권에 이동권에 해당되는 여성은 뭐야? 요거 아니에요? B은행으로부터 옮길 거 이거 요거 아니에요? 요것만이 아니라 이게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다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4번에 틀렸을 것 같은데 근데 정답 맞아요? 음.
뭐 했다고 여기 48분이냐? 어떡하냐? 한 집은 더 50분 걸리는데? 이렇게 천천히 했더니. 일단 잠깐만 끊어놓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